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LLM 그라운드 비디오 빅퓨전 모델이고요.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만들었고, 퍼블리시는 ICLR 2024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논문의 이제 메인 내용은 원래 이제 요즘 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나 이런 이제 디퓨전 모델들이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좀 더 모어란 챌린징이 있어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지적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공간적 정보를 어떻게 이 모델한테 이해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bird fly from the left to right,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라고 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면 이제 그냥 막 새들이 좌우 아무렇게나 날아다니고, 또 라쿤이 이제 고양이를 향해 가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막 같이 걷는다는 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위치에 관련된 문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 논문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 했을 때는 뭐 걔네들도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뭔가 그 이미지에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LLM 모델을 통해서 약간 그거를 튜닝을 통해 그런 식으로 오른쪽 위나 아니면 어떤 위치 좌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동영상에서도 그런 접근 방법을 시행하면 좀 잘 되겠다 싶어서 저들이 얘기했는데, 이 LLM 영상이 어떤 시공간적 동적 정면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LLM이 정말로 이해를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LLM은 어떤 동작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해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탐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LLM 그라운디드한 어떤 디퓨전 비디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뭐 특히 뭐 딱히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하는 게 없이 그냥 바로 LLM 모델에서 바로 LLM 모델로 사용함으로써 학습 없이 이 과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좀 밝힌 기본적인 태스크는 이제 투 스테이지로 나눠져 갖고, 맨 처음에는 이 유저 프롬프트 텍스트를 LLM한테 넘겨줘 갖고 어떤 공간적 정보가 담긴 그 양식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내믹 씬 레이아웃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다이내믹 씬 레이아웃을 다시 LLM 어, 다이내믹 씬 레이아웃 그라운드 된 어떤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 비디오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다이내믹 씬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저자들이 이 서플리먼터리에서 이렇게 추가를 했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LLM한테 내가 어떤 걸 만들 것인지 하고, 이제 내가 설명을 할 때 어떤 공간 좌표에 대한 얘기, 아니면 캔버스 사이즈, 아니면 어떤 프레임 개수, 뭐 프레임 스피드 이런 부분을 LLM한테 맨 처음에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 박스 같이 보이는 저 다이내믹 씬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좌표 값에 어떤 박스가 있어야 되고 이 박스에는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를 짜고 마지막으로 그거의 프롬프트에 대한 인 컨테스트 예시를 같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맨 처음에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정말로 LLM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로 이제 정말 움직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물리적 움직임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맨 처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ball thrown out from the right 라고 했을 때 공이 오른쪽에서 떨어지라고 말했는데
공의 탄성을 이해해서 이제 공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를 표현했고, 또 막 또 떨어지면 이제 돌은 탄성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LLM이 좀 잘 하더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행기 같은 것도 날렸을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런 항력 같이 이런 거 받으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도 다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LLM이 어떤 그런 물리적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서 어떤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맨 처음에 저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LLM 모델은 GPT-4를 사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뷰가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보더라도 차의 뒷모습을 보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보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각각 뷰가 다른데, 이 뷰가 다른 지점에서도 LLM을 통해서 카가 이제 우리가 카가 앞으로 가는 것을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카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에서 봤을 때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옆에서 봤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다 LLM이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라고 이제 저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LLM이 어떤 시공간적 이해들을 잘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근데, 저자들은 yes,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 저자들이 그러면 이 LLM의 어떤 웨이트를 통해서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도 이거가 굳이 막 그런 물리적 특성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뭐 돌이다, 공이다, 막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알아듣더라. 라고 해서 이 모델 자체에서 그런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엄청 세상에 많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리적 특성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시를 정말 많이 줘야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참고를 해봤는데 참고를 했을 때도 그냥 이그램플을 하나만 줘도 충분히 그런 생성을 잘하고 물리적 특성을 뭐 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물리적 특성을 전부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이 물체에 대한 특성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 만들어내더라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다이나믹 씬 레이아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면 다이나믹 씬 레이아웃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이미지에서 그냥 단순히 이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 위치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 위치 프레임을 모아다가 이제 디퓨전 모델에다가 직접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원래 디퓨전 모델에서는 그 디노이징 과정하고 이 LLM이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림을 생성하려고 에너지 펑션을 줄이는 방법을 가정을 하는데 저자들은 이 디노이징 과정에서 DLS 가이던스라는 이 하나의 스텝을 만들어 갖고 이 과정에서는 그 다이나믹 씬 레이아웃에 있는 정보를 디퓨전 모델에다가 잘 집어넣겠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이 DLS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그 이전 단계 어떤 디노이징이 됐던 어떤 그 피처를 이용해서 디퓨전 모델에 쓱 들어가면 이제 유넷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넷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가 낮은 방향,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에너지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 펑션을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려고 하냐면, 원래 이제 DLS 박스가 있으면, 이 DLS 박스에서 어떤 오브젝트의 위치가 저장돼 있잖아요. 그 위치하고, 예를 들면 여기가 락쿤이라고 하면, 이 위치에 락쿤이 있다라고 하면,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에서 나오는 웨이트하고 그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맵을 만들어서 이 라쿤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밀접한 위치에 이제 뭔가
그 어텐션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어텐션 잡히는 거하고 그 DLX 박스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어텐션이 활성화가 잘 되게 유도하고 이 박스 외에는 이제 그 어텐션이 잘 일어나지 않게 로스를 에너지 펑션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라쿤이라는 단어가 좀 몰집될 수 있게, 그리고 박스 밖에는 라쿤이라는 단어가 이제 잘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이제 연속적인 프레임 박스에서 이제 박스 위치가 엄청 많이 겹칠 경우에는 이제 그 오브젝트 말고 정적인 다른 어떤 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적인 물체들도 웨이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탑케이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 박스하고 어텐션 맵의 어떤 무게 중심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 무게 중심점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플러스 그리고 그 이전 프레임하고 이후 프레임하고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갖고 그 많이 프레임에서 갑자기 벗어나지 않게 조절을 하려는 에너지 펑션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LLM을 통해서 TLS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 TLS 박스를 통해서 어, 이 물체들이 어디 위치에서 제대로 생성이 돼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게 그 TLS 가이던스를 만들므로써 이 박스 안에 잘 그 원하는 물체가 잘 생성될 수 있게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은 이렇게 이제 모델은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 베이스 모델은 이제 모델 스코프라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그 논문에서 이제 retrieval based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retrieval based라는 거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가지고 비디오를 검사하는 태스크다 보니까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가지고 리트리버를 해서 웹 B 200밀리언 20밀리언이라는 2밀리언이라는 이 데이터셋에서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거랑 진짜 유사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 그걸 통해서 LVD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그 저자들이 생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리트리버를 통해서 어떤 이미 있는 그 동영상에서 가장 비슷한 이 텍스트 프롬프트하고 가장 비슷한 어떤 동영상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동영상 이미지로 다시 그 LDS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리트리버 베이스라는 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전에 말한 DLS, 그러니까 어떤 다이나믹 씬에 대해서 LLM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박스를 만드는 것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가, 텍스트 프롬프트하고 원래 하나, 그리고 이 텍스트 프롬프트로 나오는 어떤 비디오가 정말로 제대로 맞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 테스트 타입은 총 5가지로 해서 이제 어떤 생성된 콘텐츠 숫자, 그러니까 라쿤이 2마리 있다, 1마리 있다 이런 거 하나 하고 어떤 객체의 속성, 이 객체가 예를 들어 라쿤이 무슨 색깔이다,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속성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 하나는 비저빌리티는 그 특정 프레임 동안 얼마나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한 영상 길이가 30초인데 앞에 15초는 라쿤이 지나가는 걸 하고 뭐 뒤에 15초는 고양이가 지나가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시간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고 하나는 이제 공간의 동적인 연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체가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작업의 순서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세요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그런 순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총 100개, 그러니까 각 태스크마다 100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이 100개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총 500개였죠? 총 500개의 프롬프트를 그 랜덤 시드를 다르게 해갖고 총 2개의 그 비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총 1000개의 이미지, 비디오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는 이 DSL, 그러니까 다이나믹 씬 레이아웃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지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 리트리버 베이스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텍스트 프롬프트 가지고 그 비디오를 찾아갖고 가장 유사한 비디오를 가지고 이제 DLS를 만든 것과 그냥 LLM한테 부탁을 해서 이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이 DLS를 만든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그 LLM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됐고요. 리트리버 베이스들은 어쨌든 이 텍스트 프롬프트하고 100% 같은 비디오가 없을 거니까 갖고 오더라도 뭐 일부분이 틀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좀 낮은데 이제 생성하는 것들은 GPT 3.5에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수나 어떤 어트리뷰트나 비저블은 잘하지만 다이나믹 그 어떤 순서 일이 나타나는 순서는 좀 잘 이해를 못하더라. 하지만 이제 GPT-4를 하면 좀 어느 정도 그게 잘 되더라. 라고 했고, 이 리트리버 이그젬플은 아까 전에 인 컨텍스트 러닝으로 그 예시를 몇 개 준다고 했잖아요. 그 예시를 원래는 좀 제너럴한 걸 그냥 던져주게 되는데, 이 실험은 이제 아까 전에 리트리버 해갖고 찾은 어떤 걸 가지고 예시를 주면 어떨까 해서 예시를 하나로 줘봤을 때도 뭐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너럴하게 만든 인 컨텍스트 러닝 이그젬플하고 이해하고 둘 다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비디오 텍스트 프롬프트는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가지고 비디오가 만들어진 걸 판단하게 되는데 이번에 영상을 가지고 이제 그냥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베이스라인으로 썼던 모델 스코프하고 리트리버 베이스로 한 LS, 잠시만요. DSL을 만든 것과 그리고 LLM을 통해서 DSL을 만든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좀 특별한 점은 일단 이제 저자들이 만드는 GPT 3.5나 4를 통해서 만든 것이 그냥 모델 스코프를 사용한 것과 리트리버 베이스들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지만 좀 재밌는 점이 3.5보다 4가 이제 4보다 3.5가 높은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이제 GPT 3.5가 어떤 다이나믹하고 이제 시퀀설한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나머지 세 개에 너무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성능은 이쪽에서 이제 GPT-4보다 뭐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거나 그냥 한 개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이나 아니면 어떤 개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만들더라. 그래서 이거는 약간 3.5가 그 어떤 다이나믹한 요소나 시퀀셜한 요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에서 좀 강인한 걸 볼 수 있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퀄리티 이밸리에이션은 이제 비디오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연구 자체가 그 비디오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자들은 그걸 밝히고 얘기했고 하지만 우리 방법을 써면 베이스라인보다는 훨씬 조금 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 생성된 비디오 품질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저자들이 얘기한 예시인데요. 일단 한마디로 뭔가 컨셉 이렇게 예를 들면 파란색 도그를 얘기했는데 왼쪽에서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는 강아지가 아니라 볼로 그냥 나왔는데 오른쪽에서는 이제 도그라고 제대로 나왔다. 아니면 뭔가 개 한 마리만 나오라고 했는데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는 개가 여러 마리 그냥 화면에 확 나왔고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가 가까워졌고 한 마리가 화면에 풀로 차게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다. 이런 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그 저자들 기터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곰이 저렇게 옆으로 걷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곰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베이스라인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이제 LVD 그러니까 DSL 방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곰이 움직이더라도 좀 일리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LLM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지금 이 페이퍼에서는 어떤 이미지의 구도를 만들어 달라.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어떤 그거를 바로 디퓨전 모델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구도를 짜서 초안 같은 걸 짜서 이제 LLM한테 그 디퓨전 모델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논문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LLM 가이던스 한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LLM을 써서 뭔가 좀 더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 LLM 가이던스가 정말로 우리가 효과적일 수 있게 뭔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GPT 3.5가 4보다 안 좋은 이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LLM 자체가 그냥 단순히 좀 더 그런 LLM 가이던스를 잘 뽑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다가 조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이 그 오픈 AI에서 8월에 이제 게시한 논문이었는데 이제 Proper Particular Games Improves Legibility 맞나? Legibility of LLM Output이라고 해서 이 글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걸 LLM이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잘 표현하는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방법을 이제 GPT 쪽에서 그 오픈 AI 쪽에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방법인데 마치 걘처럼 어떤 정답과 오답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버티파이저하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제대로 이제 좀 해설을 해주는 모델하고 이제 조금 정답하고 다르게 약간 거짓된 설명을 하는 모델하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겐 모델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헬프 프로바이저가 제대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준 거랑 이제 스니키 프로바이저가 이제 가짜로 이렇게 준 거랑 해서 이 발트파이버가 이걸 구분하게 해서 이렇게 경쟁을 붙이게 되는 건데 좀 내용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너무 간단하게 뭐 이 지금 예시가 사라의 아빠는 수아나보다 5배가 많다. 근데 수아나는 그 엘리야보다 세 살이 세 배가 더 나이가 많다. 뭐 엘리야가 3살일 때 사라의 아빠는 나이가 얼마일까? 뭐 이런 질문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LLM 모델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시작부터 그냥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3 곱하기 제곱이어서 9살이고 그리고 5배니까 45살이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뭔가 조금 더 제대로 표현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각자 답변은 이제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엔 계산적으로 한번 틀리는 지점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5 곱하기 는 35가 아니라 45가 아니라 36이라고 계산을 해서 일부러 틀리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래서 뭔가 이쪽 이제 스니키하게 만드는 애가 어쨌든 뭔가 많이 만들어내니까 LLM이 이게 더 정답이겠다 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계속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더 깔끔하게 이 모델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더라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결국엔 표현력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LLM에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그럴싸하냐라는 것도 요즘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옛날 겐과 같이 뭔가 실제 프로바이더와 헬프한 프로바이더와 스니키한 프로바이더를 둘 다 경쟁심을 함으로써 이렇게 성능 올린 방법이 있다. 뭐 이제 논문을 하나 찾게 돼서 그냥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